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고 계시죠? 저는 진행자 김혜승입니다. 네,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붉은 늑대님 일찍 오셨죠? 역시나 고맙습니다. 김경수님 달려볼까요? 달려야죠. 예, 달려보겠습니다. 네, 호비님 오늘도 어김없이 5, 4, 3, 2, 1 시작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함께 웃으면서 굿모닝, 굿모닝, 핫모닝, 승모닝 함께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똥싸개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일어로 아이디가 돼 있어서 제가 읽지를 못하겠네요. 고맙습니다. 정기님도 오셨어요. 오늘도 기대 찬 마음으로 청취하렵니다. 좋아요 꾹 눌렀어요. 고맙습니다. 가이드 61님 핫모닝, 남상기님, 김혜승 앵커 화이팅. 고맙습니다. 슈크림님 반갑습니다. 힘찬님 그 똥싸개에다 어쩔래 이님 그 아이디를 요즘 여러분 싸개님이라 부르세요? 싸개님 굿모닝. 여러분들끼리도 인사를 나누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일찍 오셔서 사랑방을 또 꽉 채워주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 오늘 가장 처음으로 오셔서 글을 남겨주신 분 누구신지 아이디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가장 먼저 오셔서 굿모닝 인사해 주신 분 누군지 한번 이름 쫙 확인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네, 제가 오늘 좀 선물 많이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많아서 일단 가장 기분 좋은 거 첫 번째. 네,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에 처음으로 주말 방송을 했습니다. 네, 첫 방송 여러분들 호응이 너무너무 좋았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네, 좋아해 주셨고 또 많이 기대를 해주셔서 주말 방송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네 너무 많은 호응이 있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가장 먼저 오신 분 붉은 늑대님이세요. 고맙습니다. 칭찬 많이 해드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희가 좀 여러분들 그 아이디 보면서 네 댓글 올라와 써주시는 거 보면서 오늘 선물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말 방송 좋았다고. 네. 여러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희도 기분이 참 좋았고 또 이제 보람됐다 그래야 되나요? 주말 방송 어떨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쇼츠 많이 올라와서 좋았어요 라고 했는데 네 저희도 더 많이 30만 빨리 올라가야겠다 50만 빨리 올라가야겠다 제가 좀 분발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우리 감독님들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쇼츠도 계속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방송 너무 재밌게 청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희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제우스님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붉은 늑대님 1등 찍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루비님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돌직구님 사랑 넘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말 방송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셔서 그리고 또 호응 많이 해주셔서 정말 즐거웠고요. 저희가 이번 주 주말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오늘 PPL 네, 저희 더 채움 여러분들 저희가 PPL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맛있는 믿음으로 건강을 채우는 기업 더 채움과 함께 뉴스엔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채움 좀 선물 많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일부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더 채움 여러분 잘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한줌 견과를 처음으로 출시한 기업이 바로 더 채움이고요. 하루 섭취량 25g을 제시한 곳도 더 채움입니다. 그래서 뉴스엔진 이 고품격 방송이잖아요. 어떠한 기업과 함께 한다? 네. 우리는 그저 그런 기업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멋진 중소기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더 채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자랑을 좀 해드리면 수분 관리, 색상 관리부터 해서요.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공 방법은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스팅 기술은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일 뿐만 아니고요. 또 100년 역사의 세계적인 기업, 네, 미국에서 그 견과류 회사에서는 가장 큰 기업인 미국 파라미운트 팜즈사와도 기술 제휴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한 봉지까지도 고소하게 드실 수 있는 이 더 채움
한줌경과 여러분께 많이 선물 드리고요. 네, 뉴스엔진에서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순서로는요, 저희 후원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사랑방에서는 지난주 한 주 동안 자율 후원 계좌로 저희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잖아요. 네, 후원자 명단 띄워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김혜영님, 진미애님, 박우현님, 또 김은정님, 이 이름 대신 한동훈 후원이라고 적어주신 분 계시더라고요. 한동훈 후원님, 아로맘 52님, 이미라님, 이선옥님, 이정호님, 윤관식님, 강수연님, 네, 소중한 후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게 보수를 대표하는 방송으로 여러분들 거듭나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분들이 우리 더체움 어디서 사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인터넷 치면 나오세요. 네, 더체움, 네,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으로도 많이 사실 수가 있어요. 네. 맛있는 믿음, 건강으로 채우는 기업 더채움이라고 치면 여러분 더채움 치면 딱 홈페이지 나오니까 거기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요거 선물 좀 드린다고 했는데 일단은 후원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 자율 구독료 후원해 주신 분들 중에서 라이브 방송이 아닌데 재방할 때 후원을 해 주신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요 분들 일단 한 5분 제가 요 더채움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김혜영님, 박우현님, 김은정님, 또 한동훈 후원이라고 아이디 적으신 분, 이분이 2월 7일 1시 20분에 후원금 보내주셨거든요. 한동훈 후원님, 이선옥님, 네, 이상의 5분 제가 견과류 선물 보내드릴 거니까요. 네, 여러분,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제가 이 방송의 댓글창에 아이디 남겨놓고 이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보시고 이거 난데 싶으시면 이메일 주소로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김혜영님, 박우현님, 김은정님, 한동훈 후원님, 이선옥님, 네, 이상의 5분입니다. 저희가 댓글에 다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쿠팡에서도 구입 가능하다고 글 주셨네요. 네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그냥 구매하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레디투스 님도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리아 님도 오셨네요. 햄토리 님도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메일이 뭐냐고요? 이메일 news_engine@daum.net입니다. 네, 저희가 요것도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댓글 참 확인하시고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네, 아이디 해당하는 아이디 또 조남 제가 읽어드린 분들은 이메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아님, 나라 돌아가는 꼴이 참 가관입니다. 전한길. 자, 이런 걸 주셨는데, 자, 전한길 강사의 집회 소식부터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띄워주세요.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경찰 추산 5만 2천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한길 강사가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주요 발언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을사오적이다라고 발언을 하며 헌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기도 했고요. 또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어서 탄핵도 안 될 것이고 조기 대선도 없을 것이다. 조기 대선을 부추기는데 대통령 지지율 50% 넘기고 60%가 되면 탄핵 재판도 100% 기각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과 탄핵 결정이 나는 것은 사실 구분해서 봐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연결을 해서 보고 있는 이 상황, 전한길 강사의 발언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죠. 네. 아유, 왜 보기 싫을까요? 지금 가이드 6일님께서는 저 사진도 보기 싫으신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사진 딱 보는 순간 음성이 이렇게 지원되는 느낌 있잖아요.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정말 스피커로서는 뭔가 좀 자신만의 색깔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유를 저렇게 한다고요? 사고가 뭐가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이런 글도 주셨고. 경북도지사 이철우는 나라 걱정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왔다 얘기하시는데요. 예, 맞아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많이 이 현장에 나가셨고 또 비례대표 이다리 의원도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뭐 이만규 대구 시의회 의장, 박성만이죠.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도 자리를 했습니다. 그 대구 경북 지역의 TK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거 참석을 했죠. 윤재옥 의원, 이만희 의원, 강대식 의원, 이인선 의원, 김승수 의원, 권영진 의원, 조지현 의원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에서는 지금 경찰 추산으로는 5만 2천여 명이 참석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한길, 전광훈 같은 입장입니다. 뭐 같이 갈라치게 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계시고 또 이미 선 넘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라는 여러분 걱정의 글도 주시고 계시고요. 네, 갈수록 막 나간다 뭐 이런 글도 주셨고 네, 여러분들도 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극우 집회 참석하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지난주에 지금 정당 지지율 발표가 또 많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또 한 주간 정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리얼미터도 지난주에 조사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 여러분 아시죠? 10시 30분부터는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하면서 이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볼게요.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이제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을 비교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선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도층의 마음을 잡는 자가 곧 승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들 하죠. 그래서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메시지 가장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계엄, 찬성이냐 반대냐, 탄핵, 인용이냐 가결이냐 부결이냐 거기에 대한 입장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엄 탄핵 개헌에 대한 입장을 지금 대권주자 4명 여권의 대권주자 4명의 그 입장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도 여러분들 보시면 한눈에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위법적인 계엄이고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던 것으로 가름할 수 있고요. 또 개헌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 지금 중도층에는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닐까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전한길 강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부모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뭐 이런 글도 주시고 계시고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싹 깔아야 됩니다. 자기들 욕심 때문에 썩었어요. 뭐 이런 글도 김근혜 님께서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뭐 동조 의견도 많이 주셨고요. 김경수님은 뭐 말하는 것도 아까운데 누구 답인지 아시죠? 뭐 이런 글도 주셨고 네, 국민의힘 지도부 확실한 선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 빨리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여러분들 탄핵 반대 집회 보면서 많은 염려들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마음이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왜들 한동훈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한 대표가 민심의 중앙값입니다.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기사 한번 보시면 그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그 비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리아님, 국민의힘 오늘 서울구치소 대거 온답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면회를 위해서 줄을 서 있다 이런 내용도 확인을 했었죠. 네, 여러분 기사 많이 나왔으니까 보셨을 것 같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야 하나요? 뭐 이런 글도 주셨고 전한길 강사 오버하는 거 꼴불견인데 동조하는 자들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한동훈 대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주셨는데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 주말 저희 뉴스엔진 토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 속 좀 뻥 뚫리지 않았어요? 예. 그 김영주 전 의원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은 배신자야 하지만 어쨌든 등판하고 나서 지지율 쫙 올라가고 나면 내가 언제 배신자라고 했어. 나는 그냥 노래를 불렀어. 배신자요. 그 노래 좋아해.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유연성이 있다라는 말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여권의 단일화된 대선 주자로 세웠을 때에 이미 그것이 입증됐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마음을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마음 계속해서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뉴스엔진 덕에 일을 못해요? 그게 덕분인가요? 뉴스엔진 때문에 일을 못해요? 이게 아니고 덕분에 일을 못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한 대표님, 대선 전략 다 짜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런 글도 하셨는데, 오늘 아침이었나요?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근식 당협위원장, 이분이 나오셔서 한동훈 대표를 설 연휴에 만났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과외 많이 받으시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걱정보다는 그냥 나라가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냥 국민으로서의 마음을 갖는 것까지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기사 볼게요. 이 기사 보셨어요? 저 아침에 너무너무 놀랐는데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2월 9일인데요. 전남 여수 해상에서 139톤급 대형 선박이 침몰이 됐습니다. 이게 전복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선박의 이름은 제22 서경호입니다. 총 탑승했던 승선원은 14명.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지금 5분이 사망을 했고요. 5분이 실종이 됐고 4분은 뗏목을 타고, 그러니까 뗏목이라고 하면 이제 구조함이겠죠. 작은 배. 그 뗏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이제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종자 5분 중에서 한국인 선원은 3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각 1분씩 해서 총 5분이 아직까지 실종 상태인데, 리아님도 말씀하셨지만 날이 이렇게 추워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기사의 사진만 보더라도 사진으로도 그 냉기가 느껴질 만큼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이 실종자분들의 안위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죠. 그리고 지금 5분이 사망을 하신 채 발견이 됐는데 너무 추우셨겠다, 고통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 큰 배가 전복된 사건,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명이 되진 않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기후변화가 많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악재가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사 보시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CW 킴님께서는 주말 한파였는데 네, 추운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선원도 이제 외국인 너무 많네요. 네, 외국인 선원들 안타깝죠. 왜냐면 해외에서 이제 노동을 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자국에서의 노동도 쉽지 않은데 외국에 와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또 사실은 힘을 많이 쓰는 일을 하게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체온증 걱정된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가연분들 편히 쉬시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라는 말 주시고 우두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캐니캐니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기후변화가 왜 배 전복에 영향을 줬냐 이런 글 주셨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바람의 영향이든 바람의 영향이든 파도의 영향이든 기후에 대한 갑작스러운 변화가 바다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배가 전복된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측이 가능하였다면 요즘에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바람이나 파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새벽별님, 늦으심더. 네. 늦었심더. 이거 맞아요? 늦었심더. 늦지 마세요. 일찍 오셔야죠. 네. 브이워터님, 저는 김종영님 제일 존경합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네. 고맙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순애님도 오셨고요. 김재수님도 오셨네요. 네, 파도가 크게 쳤나 봄. 그러니까 이 배가요, 139톤급의 대형 선박입니다. 근데 전복이 돼서 침몰이 됐다고 하니까 진짜 큰 파도나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네. 다음 기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철광과 알루미늄이 됐는데요. 모든 철광,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광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알루미늄도 무역 페널티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11일이나 12일쯤이면 상호 관세 부과도 발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때가 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말을 붙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대상이 종목별 관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은 종목별 관세에 해당하는 거고요. 또 상호 관세라고 하면 국가적인, 국가별로 관세를 매기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상호 관세는 11일에서 12일 정도가 되면 발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저는 좀 무서웠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실 25%의 관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여러분들 감 딱 오시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 가격에 4분의 1이 더 붙어요. 이거 굉장히 높은 관세고 이거는 미국 내로 들어오는 철강, 알루미늄 모두 봉쇄하겠다라는 말로도 들립니다. 네, 트럼프는 미국 입장에선 최고의 대통령 이런 걸 주셨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내각을 이제 끝내고 바이든에게 집권 연장을 이제 뺏겼을 때 그 4년, 5년간 지금 준비를 한 것이 AFPI, 미국 우선화 정책연구소 여기에서 정말 많은 정책을 연구하고 2기 내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AFPI의 그 사무총장을 맡았던 분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였나요? 네, 이 여성분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 아마도 내각에서는 실현되는 것이 현실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미국에 공장 지으라는 것이죠? 이런 글도 주셨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지난 2018년 1기 내각에 부과를 했었는데 지금 2기 내각에서는 25% 그냥 숫자를 박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한국은 2018년 1기 내각 때 수출의 물량을 줄이는 대신 관세를 피하는 쿼터 부가국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이 쿼터 부가국이 뭐냐면 그 관세 대신 자발적으로 수출 물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서 2017년 동안 연평균 철강 수출량이 철강 수출량의 한 70% 정도를 수출할 수 있는 최대 물량 쿼터로 적용을 받고 그 수치가 지금 268만 톤이었거든요. 이만큼이 수출 가능한 것으로 그 조건을 부여받은 거.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쿼터 부가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철강 관세의 폭탄에 동일하게 적용이 될지 이 부분도 11일에서 12일쯤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올렛님, 앵커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즐거워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 재밌습니다. 김원근님, 한국은 폭망 이런 걸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에서는 많은 효율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잘 방어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폭망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김원근님, 그저 대통령 끌어내리기 이런 글 주셨는데요. 지금 어느 대통령 얘기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어가 명확하지가 않네요.
수출이 우리 경제 윤활제인데라는 글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트럼프는요, 이 관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한 행보를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도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만큼 행보에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 세계 무역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볼게요.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런 글도 주셨네요. 네, 여러분들도 트럼프 2기 내각의 이 공격적인 행보 굉장히 걱정되시죠? 저도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기사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초코파이 요즘에 제로 초코파이 나온 거 보셨어요? 저는 이거 먹어봤거든요. 맛있던데요? 롯데가 최근에 제로 시리즈를 많이들 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비싸긴 한 것 같아요. 뭐 껌도 나왔고 초콜릿, 젤리, 초코파이까지도 나왔는데 비싸긴 해요. 비싼데 이게 뭐 먹을 때 좀 죄책감이 덜해져야 된다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죄책감은 없어요. 좀 덜해요. 근데 그래도 좀 비싸긴 해요. 예, 이 롯데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또 당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또 아이들에게도 좀 건강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거 많이 사서 먹이더라고요. 아, 초코파이 이제 몸 맛으로 먹는 이런 글 주셨는데, 저는 맛있게는 먹었어요. 제로도 맛있게는 먹었어요. 그리고, 근데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깜놀하고 궁금해서 먹었어요. 이런 걸 주셨는데, 저도, 이런 게 있네! 하고, 네, 먹었어요. 아, 저거! 김경수님, 맛있는데요? 크기가 작아요. 빙고. 크기도 작고 비싸요. 우리나라 기업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주셨는데 어쨌든 저도 이거 먹어봤는데 이게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10월에 출시를 했는데 지금 판매가 50일 만에 600만 봉. 이게 봉지로 치면 600만 봉이고 한 박스로 치면 50만 갑을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요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음식들 드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제로 초코바이처럼 뭔가 설탕을 대체하는 대체당들은 요즘 너무너무 흔해졌다라는 생각도 들던데 여러분도 많이 드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설탕 대신 뭐 스테비아라던가 알룰로스 이런 거는 진짜 많이 드시고 또 굴소스나 이런 것도 케찹, 마요네즈 이런 것도 비건, 뭐 저당 혹은 뭐 알룰로스를 이용한 저당 소스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는지 궁금하고 또 여러분들 제로콜라도 있죠. 제로콜라도 네, 많이 드시잖아요. 탄산도 제로 먹고 그리고 그 콜라도 제로가 있지만 뭐 환타도 제로가 있고요. 밀키스 이런 것도 다 제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탄산 제로도 많이 먹게 되고 그 탄산수 자체도 네, 많이 마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테비아 커피도 맛은 달아요. 그러니까요. 믹스 커피도 요즘에는 스테비아로 많이 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요즘 많이 드시는데 근데 정말 궁금해요. 진짜 이게 건강에 괜찮은지는 뭔가 핫하긴 한데 네, 핫하긴 한데 이게 진짜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어떤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죠? 저당 초코바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또 돌직구님께서는 알코올 제로 맥주 그렇죠. 알코올 제로도 있고 그 칼로리 제로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제로 제 기억이 맞다면 하이트였나요? 제로 하이트에서 알코올도 0% 그다음에 칼로리도 0%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보리님 전 다 먹고 명대로 살래요. 이것도 뭐 건강한 생각이다. 뭐든 제로 뭐 이런 거 주셨고 라면은 MSG 빠지고 노맛이 됐어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MSG 라면에 많이 안 써요? 그냥 상술입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 제로게임도 있다. 제로게임. 네, 제로게임도 재밌죠. 제로를 먹어도 그냥 먹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네요. 그러니까요. 호비님도 이런 걸 주셨는데 저도 진짜 궁금해요. 제로라고 해서 조금은 더 비싸게 우리가 사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룰로스도요. 이렇게 요만한 통에
한 병에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예, 되게 비싸요. 근데 진짜 제로가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조금은 걱정이 된다.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 비리도 제로 좀 합시다. 이야. 좋다. 네, 이 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하셨습니다.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이런 걸 주셨는데,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원래 단 거 좋아하지 않아서 다행. 자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단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2시 방송쯤 되면 당 떨어진다. 그때 먹어주면 좋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뉴스엔진 매주 월요일 10시에는 뉴스 사랑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랑방이 이제 30분이 됐으니까 문을 슬슬 닫고